축산, 검협전. 62화 대가장과 여가장. 불의를 참지 못해 무작정 대가장을 찾아가고 은혜를 저버린 채 능운봉의 혼사를 가로막네. 원래 차분하고 눈치가 빠른 허월은 점원이 주문을 받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크게 따지지 않았다. 한데 큰 탁자에 둘러앉은 불량한 8사람이 매우 거슬렸다. 그중 귀가 뾰족하고 턱선이 날카로운 사내는 누가 봐도 평범하고 선량한 백성이 아니었다. 허월이 점원과 한두 마디 실랑이를 벌이자 가짠다는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허월은 못 본 척 넘어가려다 문득 얼마 전 들었던 소문이 생각났다. 장사에 나고을답 나물님이라는 악당과 옥면 후 백기라는 영웅이 나타났다던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그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듯하군. 안목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되겠어. 더구나 곧 입문할 사람으로서 불의를 목도하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은가. 제대로 혼쭐을 내주고 집에 돌아가 다 정리하고 바로 떠나야지. 악을 제거해 백성을 평안케 한다고 생각하니 의협심이 불타올랐다. 그래서 일부러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언성을 높였던 것이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허월은 한눈에 상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고 합석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통성명을 하던 중 상대가 도균의 사부 조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일행인 황영극 역시 뛰어난 실력자였다. 서로 예의를 갖춘 후 허월은 대단한 검선사부를 모시게 된 도균의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질범이 자신을 받아줄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세 사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래층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쿵쿵 계단 소리가 이어졌다. 곧이어 키가 작고 다부진 남자가 손에 든 철구슬 4개를 달그락거리며 나타났다. 큰 귀에 들창코, 눈매는 사납고 입술은 얇았다. 조금 전까지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얼른 술잔을 내려놓고 일제히 일어나 공손히 예를 갖추었다. 나리. 주점이 잠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남자는 주변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조금 전 별실에서 나와 대기하던 8명이 남자를 에워싼 채 다시 별실로 들어갔다. 이때 가장 덩치 큰 사내가 구석자리에 앉은 조심원 일행을 매섭게 노려보며 지나갔다. 예를 갖추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세 사람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날이라 불린 남자가 별실로 들어간 후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귓속말하듯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잠시 후 주점 점원이 줄줄이 별실로 들어가는데 은자를 받아갔던 점원이 조심원에게 다가와 귀뜸했다. 다 드셨으면 어서 돌아가세요. 조심원이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데 한 사람이 별실에서 나와 무어라 지시를 내렸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100여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 옷과 짐을 챙겨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귀가 밝은 허월은 떠들썩한 와중에 대가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점원은 조심원이 제 말을 못 들은 척하자 떠날 생각이 없구나 싶었다. 마침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났으니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아래층에서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내려갔다. 허월이 조심원에게 물었다. 점원이 또 나가라고 재촉하던가요?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지금 나간 놈들이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려고 모인 불량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게를 정리하러 다니다가 나물님이라는 악당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놈이 여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관련이 있을 것 같군요. 방금 저놈들이 나가면서 대가장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데 놈들의 목표가 아닐까요? 이때 황영극이 눈짓으로 별실을 가리키자 두 사람이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별실 입구 주렴 사이로 키 작은 남자와 8사람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그중 가장 덩치 큰 사내가 계단 앞에 우뚝 멈추더니 조심원 일행을 돌아보며 한마디 하려 하였다.
그때 누군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와 목소리를 한껏 낮춰 키 작은 남자에게 무어라 보고하자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외쳤다. 가자. 그러자 덩치 큰 사내도 조심원 일행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키 작은 남자를 호위하며 내려갔다. 잠시 후 점원이 올라왔다. 휴. 이제 조용해졌으니 편히 드세요. 저희 주인이 외지분들을 정성껏 대접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대신 저희 가게 대표 요리를 몇 가지 더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잘하는 요리가 있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오늘은 이미 많이 먹었으니 다음에 다시 오겠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 조금 전에는 이 친구를 뜨내기 취급하며 주문을 안 받으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사과하는 이유가 무언가? 점원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고는 작게 속삭였다. 세 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나고 나리가 우리 주점에서 손님을 대접한다고 해서 다른 손님은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이미 저들을 잘 아니까 들어왔다가도 알아서 돌아갔지요. 처음에 두 분이 오셨을 때 나고나리의 손님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주문을 받고서야 외집분인 줄 알았지요. 그 나리수하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조금 전에는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었답니다. 어쨌거나 받은 주문을 물을 수가 없어 그대로 전했다가 주인한테 된통 혼났습니다. 요즘 나고나리 심기가 불편한 터라 특별히 급진하게 모셔도 모자랄 판에 다른 손님을 받으면 어쩌냐고요. 하지만 주문까지 받은 마당에 손님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 되는 대로 뭐라도 만들어 내가라고 하셨어요. 얼른 들고 가시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필 말 주변이 없는 녀석이 이분을 상대하는 바람에 손님 화를 돋운 거죠. 다행히 이분 말투와 억양이 여기 사람들과 달라서 나고나리 수하들은 제대로 못 알아들었고 손님이 중재에 합석한 덕분에 그냥 넘어간 것이지요. 만약 그 수하들이 알아들었으면 일이 커졌을 겁니다. 세 분이 식사하는 동안 저희가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세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 모르셨겠지만 나고나리가 올라왔을 때 일어나지도 않으셨잖아요. 구석 자리라 나고나리가 보지 못했고 그 수하들도 나리 심기를 살피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고나리라는 사람, 이리 요란하게 새를 과시하는 것을 보니 고관대작이라도 되는가? 아이고, 손님, 자꾸 캐묻지 마세요. 외지 분들이시니 모르는 게 약입니다. 배불리 드셨으면 어서 일어나시지요. 그냥 제 할 일만 하는 게 제일 속 편한 겁니다. 조심원이 더 붙잡고 떠보려는데 계속 답을 피하던 점원이 아래층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내뺐다. 이제 주점 위층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허울이 입을 가시고 일어나 무심코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주인이 점원을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자리로 돌아왔다. 주인이 또 된통 혼을 낸 모양이니 더는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네요. 한데 주인이 뭐라고 떠드는 중에도 대가장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억울한 사연이 많은 것 같군요. 주점 사람들은 번거로운 일에 엮일까봐 전전긍긍이니 더는 털어놓지 않겠지요. 허대현만 괜찮다면 대가장이 어디인지 물어서 직접 가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바로 점원을 불렀으나 방금 전 그 점원이 아닌지라 별말 없이 계산만 하고 일어섰다. 나가는 길에 허울이 아래층 계산대 점원에게 슬쩍 물었다. 대가장에 가려면 어찌 가야 하는가? 점원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허울은 상대의 반문을 미처 예상치 못했으나 며칠 전 우연히 들은 협객 이름을 퍼뜩 떠올렸다. 백가를 찾네만. 그러자 점원이 더욱 당황하며 답을 피했다. 그런 데는 모릅니다. 남문 밖에서 물어보세요. 점원이 두려움에 떨자 세 사람은 더는 묻지 않고 남문으로 향했다. 어쨌거나 남문 밖이라는 말은 허투루 내뱉은 것이 아니리라.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